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자바 설치, 이클립스 설치, 그리고 스트링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증감연산자까지도 좀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오픈해 드릴 건데,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5개 올라갔을 거고요. 이 문제를 그냥 쭉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사해서 이제 이 이클립스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를 다 진행을 할 거예요. REPL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 녀석 전체 드래그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녀석,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진행했고 했던 이 녀석을 그대로 다 지우고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왔을 때 아까 전에 있던 이 상황이랑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일단 뭐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이 문제 가져온 거에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들여쓰기 되어 있는 칸수가 좀 달라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이클립스에서 만들던 녀석은 이만큼이 한 칸인데 문제를 가져오면은 띄어쓰기 2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게 되면은 맞아요. 맞는데 얘가 깨졌죠. 문제에서 기본 이 출력이라고 하는 예시 이 부분이 좀 깨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답이 출력되었을 때 콘솔의 결과가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그렇게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그냥 제거를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서 푸시면 됩니다. 이거 가져온 이 상태에서 그냥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코드를 만약에 작성을 했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한 칸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고 있던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랑 우리가 입력하는 상황이랑 들여쓰기가 좀 안 맞으니까 좀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 풀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풀어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녀석들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쭉 다 풀어보시다 보면은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가 다음에 해결이 되어 있는 현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문제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겁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해달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9구단의 형태를 띤 8단을 다 출력하는 거였죠. 이렇게 818, 8부터 89, 72까지.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해볼게요. 이러면 이제 안 깨지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할 때 지금 현재 배웠던 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직관적인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이제 바꿔 넣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출력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그쵸? ln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프린트 f 같은 걸 사용한다라고 해도 뭐그 n 같은 걸 넣어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족을 하지 말고 조금 더 배웠던 걸 응용을 해본다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출력문 하나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 n 넣는 거 말고, n 넣어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충분히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변수에게 처음부터 값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냥 처음엔 이거 넣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st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본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 덧붙여 나갈 수 있게끔 뭔가 코드를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줄바꿈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str을 출력을 해보겠다. 그럼 줄바꿈이 안 되겠죠? 그럼 줄바꿈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n을 이렇게 넣는다. 그럼 얘도 결국에는 쭉 쌓아 내려갔을 때 출력이 가능하겠죠? 이제 변수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상황을 그냥 변수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금 진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코드를 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타이핑한 걸로 박아놓는 거는 사실 뭐 지금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렇게 해놓는 거는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할 수가 없는 연습법이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제 언어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이어져 가보자면 이런 녀석을 몇 개 더 만들어서 3, 4, 5, 6, 7 뭐 끝까지는 다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출력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겠죠? 어떻게 작성을 하든 이 1번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로 했던 방식을 말했던 거기는 해요. 왜냐면 다음번 문제를 봤을 때 거기서부터 또 발전되어 나가는 형태가 있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가져오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로 줄 들여쓰기 맞춰주시고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었는데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해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단이라고 하는 이 int 타입의 변수에는 이거 오랜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단이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이죠. 을 만들고 8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이거 을이 이렇게 끊기면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얼마든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이라는 변수는 결국 값으로 활용이 됐을 때 8이라는 값을 들고 있게 될 건데 이 녀석을 사용해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해달라. 그 말은 이 부분에 지금 5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단변수가 가지고 있는 8을 활용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8이라는 숫자를 직접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사용해서 얘를 대체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변수는 8이라는 값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변수가 들고 있는 값을 값으로 활용하겠다 라고 표시를 해준다면 우리가 출력문 안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러면 단위 가진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합쳐볼 겁니다, 둘을. 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수는 8, 그리고 이 8을 넣고자 했던 위치는 이 자리예요. 그러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값과 지금 우리가 써놨던 이러한 문자열들을 합쳐줄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 주고요. 플러스로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 코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냐. 단변수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니 여기에 변수가 활용된 이 시점에는 얘는 값으로서 활용이 됐을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먼저 치환을 한다라고 했죠? 이 자리에 8을 남겼고요. 그러면 숫자 8 더하기 문자가 나온 건데 이 문자는 띄어쓰기 한 칸 곱하기 1, 여기도 띄어쓰기 한 칸, 또 띄어쓰기 한 칸 이퀄 8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가기 있는 상태예요. 그럼 숫자 더하기 문자는 결국 이어붙이기가 될 거니까 이 녀석이 8이라는 값으로 치환이 먼저 된 다음에 문자로 변경, 그리고 이 녀석이 이어붙는다. 그럼 결국 8이란 8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럼 이 방식으로 단을 활용하는 부분을 전부 다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중 편집 모드 사용해서 여기 다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복사해서 이 앞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한 번에 다 완성이 됐겠죠? 자,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원한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했던 출력 결과의 일부분을 변수로 통제한다. 이런 느낌.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출력 예시는 끄도록 하고, 이번에는 문제가 아마 자,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구구단이 실제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단변수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으니까 알 수 있는데, 이제 얘를 변경해도 지금 9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9단이 나오게, 8이 들어가 있으면 8단이 나오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 지금 애초에 이거 8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맞는 경우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단이 9였을 때 이게 결과가 올바르려면 우리가 이 녀석을 다 바꿔야겠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바꿀 때마다 얘를 다 바꿔주고 있으면은 사실 이건 코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우리가 종이에다가 낙서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얘가 변했을 때 여기에 연산된 이 곱하기 결과, 구구단이라는 건 결국에는 1부터 9까지 곱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짜로 변경을 시켜보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이렇게 문자열로 박혀 있으면 당연히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겠죠. 그럼 이 녀석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도 변수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변할 수 있는 녀석을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변수를 활용해야 되니까 변수부터 그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줄 거고요. 값이 박혀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상태 코드에서 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9고 9 곱하기 1을 했을 때 결과는 얼마여야 돼요? 9여야 돼요. 9 곱하기 1을 했을 때는 18이어야 되고 3을 곱하면 27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의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이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머릿속으로 9 곱하기 1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9 곱하기 1이라는 거를 하고 그 결과를 9라는 걸 떠올리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필요한 게 9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도 이걸 시켜주면 됩니다. 이 결과가 이거니까 이걸 시켜주면 돼요. 지금 현재 9라는 값 누가 들고 있죠? 단이라고 하는 애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이라는 애랑 1을 곱하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곱하기 연산자는 덧셈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거니까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저 하긴 하겠지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괄호를 씌워서 좀 보자면 단 곱하기 1을 해요. 그럼 단이라는 변수는 결국 치환이 될 거니까 이 자리에 9가 들어올 거고요. 9 곱하기 1, 얘는 숫자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연산의 결과는 9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괄호의 결과가 9로 남겠네요. 그러면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또 숫자네요. 결국 이어붙겠죠? 그럼 이 녀석도 치환해서 9, 문자로 변환.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이어붙이기. 그 다음 뒤에 있는 연산.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이 녀석 문자로 변환, 이어붙이기. 그럼 9, 1은 9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하죠? 이번엔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연산을 시켜버리면 그 결과를 얘는 남겨줄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연산을 실제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얘도 그냥 그 연산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플러스가 있었군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왜 다 띄어쓰기가 한 칸이 만들어주고 이제 숫자만 바꿔준다면은 이러면 9단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단에다가 이제 뭐 한 6을 넣었어요. 6단 나오겠죠. 그쵸?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는 이런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저 얼마를 썼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연산 누가 해요? 연산은 컴퓨터가 해요.
저희보다 이런 연산의 결과는 정확할 거예요. 얘는 시켜주기만 하면 잘합니다. 이런 거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수를 활용했을 때 실제로 그걸로 연산시켜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데 변한 값대로 곱해진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니까 이렇게 조금 더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를.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구단 출력을 완성을 하래요. 방금 전에 제가 풀었던 방식은 돌아가 보면 이 방식은 여기다가 실제로 곱해지는 수를 다 넣었기 때문에 1, 2 이런 식으로 9까지 숫자를 다 썼어요. 9가지를. 그쵸? 실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 문제는 얘기하는 게 뭐냐, 2부터 9까지 쓰지 말란 얘기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1, 2, 3, 4 하지 말란 얘기예요. 1만 써라. 1만 숫자는 쓰고 싶으면 1 쓰고 나머지는 쓰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단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아까랑 동일이고요. 지금 이만큼도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얘만 좀 차이가 생겼죠. 중간에 숫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 숫자는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고요. 그렇죠? 이 변수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결국 1로 치환될 거잖아요. 그럼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니까 모두 다 이어 붙겠네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차이가 없을 텐데 어쨌든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i는 현재 몇이라고요? 1이죠. i는 1을 갖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i로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가능할 거고 일단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숫자 2라고 하는 녀석을 얘를 1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1 더하기 1은 2 아니에요? 그쵸? 그럼 숫자 3을 1만 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겠죠. 우리는 1만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원하는 숫자들을 다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쵸? 자, 지금 i라고 하는 녀석이 1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1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갈 건데 이러면 연산이 먼저 되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남으면 2가 남는 거고 그 2를 우리가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로 이어붙인다면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사실 뭐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그냥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다 가면 1만 써도 가능은 하겠죠. 자, 근데 가능은 한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지금 그래도 써야 되는 숫자가 3이라 3개밖에 없어서 할만한데 이거 좀 많이 불편하지 않나요? 이만큼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게 9까지 가면은 결국 1 더하기 1을 9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로 놓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인데 이 1은 결국에 i가 들고 있는 값이 1이니까 전부 다 i로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결국에 이 i는 1이라는 값, 1을 갖고 있는 상태고 이걸 i를 넣어주면 결국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i로 바꾼 자리에 모두 다 1이 남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되는 모습은 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i한테 계속 i를 더해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개념적인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i.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드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i가 가진 원래 값대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출력문이 나왔을 때는 i한테 1을 더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문에서는 i한테 1을 2번 더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3번 더하고 싶죠. 다섯 번째는 4번 더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i의 값에 1씩 더해 나갈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어제 제가 증감연산자 말씀드릴 때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덧붙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i가 가진 원래 1이라는 값은 잃지 않으면서 이 녀석한테 계속해서 1씩 더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런 녀석들 필요 없고요. 이것만 9개가 있어도 곱하기 9까지 다 찍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서 i는 1로서 활용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럼 i는 현재 1이니까 그냥 둬요. 다음 출력문이 되기 전에 i는 몇이 되고 싶은 거예요? i라는 이 녀석은 2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를 쓰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 17번째 라인인 이 코드를 딱 실행을 했을 때 i는 몇이 돼요?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i들은 2로 활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력문이 오기 전에 현재 i는 2인데 거기다가 1을 또 더하겠다.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녀석은 이걸로 압축시킬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밑에서 똑같은 거 또 한다면 i는 3이었는데 1 더 증가해서 4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녀석은 우리가 1 증가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실행을 시켜보자면 결과 이렇죠. 위에 3개는 잘 나왔어요. 값을 잘 바꿔줬으니까. 4개까지 잘 나온 거죠, 이러면.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만큼 복사해서 3, 4, 5, 6, 7, 8, 9 해놓으면 이거 그냥 9구단 나오는 거잖아요. 알아서 i는 1씩 증가가 될 것이고 그 증가된 값으로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코드는 위에서 아래, 그럼 출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증가시킨 값으로 다시 또 출력, 그럼 또 증가시켜 그 값으로 다시 출력,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다른 값을 이렇게 넣었다, 잘 나오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잘 보세요. 결국 이 녀석들은 다 이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자, 이러고 나서 보면은 단변수, i변수, 그리고 나서 이만큼씩이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똑같아요. 진짜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동일하게 출력문을 동일하게 써도 변수가 가진 값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출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거 막 한다고 해도 어차피 연산 얘가 할 거니까. 자, 지금 이런 형태를 찾아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9구단을 이제 9까지 곱하지 말고 1000까지 곱하래요. 좀 많이 곱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완벽히 반복되는 구문을 찾았으니까 그 구문만 밑으로 그냥 쭉, 우리가 어제 그 줄 복사하는 것도 배웠으니 컨트롤 알트 아랫방향키 쭉 누르고 있으면 1000개가 쌓일 때까지 누른다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얘가 아마 9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만 하나 더 붙인 다음에, 그럼 이제 10개죠.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하면 곱하기 100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110이네요. 처음에 10개가 있었죠. 110. 그러면은 딱 100개 또 골라가지고 10번 하면 1000개 나오겠죠. 그쵸? 자, 아까보다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런 곱하기 1000까지 하는 출력문을 하나하나 타이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곱하기 1000까지.
어느 세월에 다 해요, 그거. 많이 귀찮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도 좀 많이 불편한 게 뭐냐면 우리는 1000가지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몇 가지 했더라를 세야 돼요, 머리로. 그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이렇게 끄집어 잡아가지고 이만큼이 이렇게가 중복되는 애들이니까 계속 반복되는 애들이니까 대충 잡아서 쭉 눌러요. 옆에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금 2300대 더 눌러요. 대충 한 3000번대까지 오고 있는데 자 얼마나 됐을라나 하고 실행을 딱 시켜봅니다. 1500이네? 너무 많이 했네? 하고서 위로 올라가면서 블럭을 씌워가지고 이제 제거를 좀 해요. 얼마나 됐을까? 하고서 실행을 또 시켜봐요. 아이 뭐야 1000개나 지웠네? 이거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우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얘를 계속 해야 돼요. 그쵸? 아까 전에 뭐 10개씩 해서 딱딱딱딱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쨌든 숫자를 세야 돼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상태를 훨씬 더 발전시켜 볼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많이 발전되어 온 거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배웠던 것만 가지고도 지금 이 상황을 좀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조건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1000까지 가려면 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10개까지로 줄여볼게요. 줄이고 상황은 어차피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녀석을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남기고. 자, 조건을 써요. 조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곱하고 싶다고요? 지금 현재 문제 바꿨으니까 10가지 곱하고 싶어요. 좀 더 줄일까요? 한눈에 이 페이지가 보이려면 한 3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곱해지는 수가 3까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러면은 i는 1부터 우리가 i의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줄 거니까 3이 되는 시점까지는 if문이 실행이 될 거고 4가 되는 시점부터는 if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코드를 if에 넣어요. 그리고 이만큼을 제가 대충 봐도 지금 한 5개 했죠. 그러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어차피 곱하기 3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를 셀 필요가 없죠. 왜? if문은 조건식 부분이 거짓을 만나면 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 동안에만 얘는 할 거니까, 그죠? 지금 첫 번째 if문 1이니까 참이어서 출력하고 증가됐어요. 그럼 if문 빠져나왔을 때 i는 몇이에요? 2죠. 그러면 2니까 참이어서 출력하고 증가됐어요. 빠져나왔을 때 i는 3. 3이니까 출력하고 증가됐어요. 나왔을 때 i는 몇? 4. 그럼 i가 4. 거짓이네요? 그러면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더 썼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의 i 값은 여기서의 i 값은 몇? 이거 이 부분 몇 개 쓰여 있는지 알아야 되나요, 우리? 몰라도 되죠. 그냥 4예요, 4. 얘가 4가 된 시점부터는 한 번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니까 그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못할 거니까 i 값이 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쓰여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종료 조건에 3을 넣어놓은 이상 i는 4에서 멈춰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이 중간으로 온다고 해도 어차피 i는 4다. 그죠? 여기 3개까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i의 값이 다르게 찍히겠지만 이런 경우면 다르게 찍히겠지만 이걸 넘어간 경우라면 애초에 i 값은 변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걸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자, 1000까지 하려면 너무 많아서 아마 좀 깨질 거니까 100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대충 그냥 아까처럼 잡아요. 쭉 붙여넣기를 해요. 대충 해요, 대충. 자, 그리고 실행. 어차피 잠깐만 이러면은 종료
종료 조건을 안 바꿨네요. 문제만 바꾸고 여기를 100으로 바꿔줘야겠죠? 쭉 늘려주고 너무 느리니까 한 번에 많이씩 골라서 쭉 늘려줘요. 자, 이러고 실행하면 자, 제가 딱 100개만 맞춰서 100개까지만 나온 건 아니겠죠? 지금 하나의 입품문이 4줄인데 우리가 1200까지 왔으니까 대충 한 300개 이상 찍혔을 거예요. 그대로 갔다면. 근데 입품은 어차피 아이가 참인 여성만 찍힐 거니까 101번째 출력이 되려는 시점에서부터는 출력도 못하고 증가도 못한다. 아까보다 많이 발전했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은 다시 다 지워줄 거고요. 일단 이 5개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지금 이 문제를 쭉 순서대로 풀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찾아냈어야 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 이 변수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반복되는 구문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복되는 구문 찾는 연습을 한 거고 이제부터 진짜 반복문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